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로 건너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빛으로 집을 짓고 삽니다. 그 빛은 추억 혹은 사랑일 수도, 슬픔이거나 그리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 빛이 머무는 그곳은 어디인가요?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빛이 이끄는 그곳으로 이분과 함께 떠나봐요. 장편 소설 빛이 이끄는 곳으로를 품고 오신 소설 쓰는 건축가 백희성 작가님과 함께 합니다. 인사에 앞서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희성 작가님은요, 무형의 기억을 유형의 건축으로, 기억을 담은 건축을 모티브로 사람들의 추억과 사랑으로 완성되는 공간을 만들고 또 이런 이야기를 글로 기록하고 소설을 쓰는 작가이자 건축 디자이너입니다. 프랑스 폴 메이몽 건축가상을 아시아인 최초로 받았고요. 세계적인 건축가 장 누벨 사무소 등 10여 년간 프랑스에서 건축가로 활동하셨고 현재는 KAB 건축 대표입니다. 지은 책으로 환상적 생각 등이 있습니다. 지금 북카페에 나와서 앉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카페이님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시는 게 어떠셨어요? 라디오에 또 이렇게 책에 대해서 얘기하신 네. 적이 많이 있으시죠? 네, 많이 있는데 오늘은 조금 시간이 조금 있어서 어. 운전하고 오면서 무슨 얘기를 하게 될까 이런 생각들 좀 해보고 왔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더 기대가 됩니다. 아, 이번에 이렇게 책을 또 내셨습니다. 처음으로 쓰신 소설인 거잖아요. 네, 소설은 처음 써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빛이 이끄는 곳으로 어떻게 이 소설을 쓰셨는지 기획하셨는지 그 시작 부분이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금 네. 성혜나 님도요. 어제 새벽 내내 이 책을 읽고 푹 빠져서 다 읽었는데 끌려 들어가듯이 읽었대요. 근데 오늘 오신다고 하니까 너무 기대된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너무 감사하네요. 감동적인데요. 네. 어떻게 이 소설을 시작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소설을 쓰려고 했었던 게 아니고 네. 프랑스에서 제가 굉장히 큰 건축사무소에 이제 직원으로 일하고 있으면서 네. 제가 몸을 너무 혹사했던지 이게 몸이 아파져서 이제 어. 한 1년 정도 휴직계를 내고 쉬면서 네. 그냥 샌드강 앞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그냥 시간을 때우고 있는데 아. 그 샌드강 앞에 이제 시대섬이었는데 시대섬에 어떤 고택에서 어떤 분이 그 지팡이를 짚고 중절모 쓰신 노인이 나오시는데 그 장면이 꼭 영화 같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저 음. 집에는 도대체 저 사람은 저분은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을까? 네. 저 오래된 고택은 어떤 데일까 궁금해서 바로 이제 저희 알랑 펠리시에라는 이제 은사님이 계신데 여기 아. 책에서는 이제 부동산 중개인으로 나옵니다. 네, 좋아하시던가요? 이 네, 새로운 등장에 네, 저 대해서. 엄청 좋아하시고 네. 출연시켜 주는 것만으로도 엄청 좋아하시고 와. 전화해서 파리에 오래된 고택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음. 그건 없다는 거예요. 도면 자료는 있는데 네가 원하는 파리의 오래된 고택들의 얘기는 나도 접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어. 이거는 내가 한번 알아봐야겠다 싶어서 네.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한 200통 정도 써서 오래된 고택들의 편지를 넣어야 되는데 네. 문이 열려야 안에 복도가 거기에 우편함이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누군가 나가면 문이 오래돼서 천천히 닫히거든요. 네. 닫히기 전에 살짝 발 끼워 넣었다가 들어가서 우편함에다가 다 집어넣고 그렇게 한 200통의 편지를 썼더니 그거에 대한 회신들이 왔고 와. 회신대에서 이제 방문하게 되니까 저도 놀란 게 건축가들도 모르던 집의 오래된 이야기들. 음. 건축가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이건 이상하고 잘못 만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실제로 알고 보니까 그 집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랑 스토리라든지 너무 아. 비극적인 이야기라든지 이런 음. 것들이 공간에 그대로 남겨져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네. 그걸 이제 알란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했더니 선생님께서 그것 때문에 저한테 학교에 강의를 좀 요청하셨어요. 특강처럼. 어. 파리 건축가들도 알아야 된다. 네. 그래서 처음에 싫어했는데 은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파리가 너한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준 것 같으니 음. 반드시 넌 메신저 역할을 해야 된다 해서 계속 썼고 이거를 논문으로 쓰자고 하셔서 논문을 한 70호 정도 썼어요. 쓴 네. 다음에 와. 이제 발표하기 전에 이분들한테 허락을 구해야 될 것 같아서 가서 여쭤봤더니 이분들이 다들 반대하시면서 레옹 씨 빼고는 실명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잠깐 죄송합니다. 다 네. 반대하셔서 가지고 그러면 이거 쓸 방법이 없어서 음. 왜 반대하시냐 했더니
나의 이야기를 가십거리로 만들지 마라. 아. 그러니까 이 어. 사랑 이야기가 가십거리가 되는 거 원치 않는다. 이거. 네. 아무리 설명해도 설득이 안 돼서 그래서 그냥 돌아와서 선생님한테 이제 안 된대요. 그랬더니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제가 음. 저는 소설을 좋아하니까 소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맞다. 그럼 소설을 쓰면 되겠다. 그래서 저는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프랑스어로 소설을 쓸 수는 아 없으니까요. 네. 근데 의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네가 써야지 이러길래 웃으면서 논문도 간신히 쓰는데 저는 음. 외국인입니다. 그랬더니 한참 고민하시더니 모국어로 써라. 그럼 내가 어. 번역해 보겠다. 그래서 아. 설득 당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걸 이제 쓰게 됐습니다. 그 지금 어떻게 쓰게 됐는지 이 네. 이야기의 시작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 얘기 자체도 막 소설 같고 드라마 같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영화 네. 같고. 그리고 책을 펼치면 지금 들려주신 얘기 200여 통 가까이 이제 편지를 써서 넣고 답을 받고 하는 얘기들이 살짝 나오기도 하는데 그렇게 시작된 거였군요. 만약에 그 세느 강변에 그냥 앉아서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시지 않았다면 그때 어느 시태섬의 한 고택에서 나오는 네. 한 분을 보지 않았다면 이 소설 탄생할 수 없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것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전통 건축을 전공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24년 동안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음. 한옥에는 이런 옛날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약간 구비문학처럼 네. 그 집에 얽혀서 전달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서신도 남아 있고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항상 했었는데 갑자기 파리에 또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순간에. 그리고 또 그분이 영화처럼 나오는 장면이 저의 호기심을 자극을 했죠. 와, 너무 멋진 시작입니다. 지금 김호영 님이요. 빛이 끄는 곳으로 지난주에 재밌게 읽었는데 작가님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고맙습니다. 책을 읽고 영화로 만들면 책 속 공간들이 살아나서 너무 신비롭고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셨다고 네. 사연 주셨습니다. 되게 유명한 감독님이 예전에 이거 영화화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제가 되게 그분 지금 정말 1000만 이상 되는 감독님이 누군지 네. 말씀 못 드리고 네. 근데 제가 거절했어요. 왜요? 제가 진짜 약간은 좀 뭐 건방진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걸 영화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명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우디 앨런 감독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디 앨런. 저 우디 왜냐면 앨런 영화 되게 좋아하는데. 우디 앨런 감독은 파리를 주제로 영화를 만들면 너무 파리가 아름다워지고요. 예. 스페인을 주제로 만들면 또 그 도시가 너무 아름다워져요. 그리고 여주인공까지 그 에바 그린으로 지금 새겨놓고 이미 다 지금 틀을 짜셨기 때문에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분께 들었어야 되는데. 아니 또 모르죠. 네. 지금 요즘에는 이제 네. 라디오를 전 세계에서 어디서나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카페도 세계 곳곳에서 들으신단 말이죠. 이게 또 뭐 에바그린이나 우디 앨런 이렇게 전달이 될 수도. 그래서 너무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게 한편으로는 제가 건방지지 않았나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정말 몸으로 뜨신 거잖아요. 200여 통의 편지를 써서 직접 누가 나오면은 그 틈새에 딱 넣고 오시면서 그걸 회신을 받으리라는 기대와 또 그게 또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한두 통이 온 게 아닌 거죠. 네. 그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아직 모두가 이야기를 고파하고 네. 듣고 싶어하고 하고 싶어 하는 거구나 싶기도 하고요. 사실 처음에는 이제 인터뷰 해주셨던 분들이 절 네. 얼굴을 보고 제가 프랑스어는 발음이 좀 좋은 편이거든요. 좀 재수없는 얘기지만 프랑스어 네. 발음이 좀 좋은 편이어서 전화로 받으면 다 프랑스인인 줄 알아요. 근데 만났는데 아시아인이어서 놀래서 처음에는 인종차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시대섬 주인분 이제 사시는 분들이 네. 두 인종을 싫어합니다. 아랍인하고 중국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차별이 아니라 아랍의 부호들이 시태섬에 거금을 들이고 집을 사요. 그러면 네. 오면 되는데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예요. 그리고 중국의 부호들도 이렇게 사고 근데 네.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고 심지어 자기 집이 시태섬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웃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큰 집 저택에 이웃이 원래 12명, 20명 있었는데 나중에 한 두세 분밖에 안 남으니까 우리 집도 또 부동산 중개인이 팔으라고 한 거 아니냐. 네. 제가 얼굴이 약간 아랍틱하다는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오해를 하셨구나. 오해도 하셨고, 근데 제가 건축가고 제가 하는 일이 뭔지 말씀드리고 나서 천천히 이제 오해를 풀고 나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됐죠. 와, 놀랍습니다. 자, 김현우님, 고은님은 책 덮고 나니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라고 하시는데, 현우님도 책을 읽어보신 걸까요? 지금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거 네, 아마 그러시지 보니까. 않을까요? 네. 네. 저도 이 책 읽고서, 제가 그 짧은 리뷰도 신문에 실기도 네. 했었거든요.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 거기도 썼던 것 같긴 한데, 처음에는 이제 건축가가 쓴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홍보 문구 같은 데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네. 서점 같은 데에서 볼 수 있는 정보로 그걸 그냥 정말 흘끗 이렇게 보고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네. 뭐 그걸 건축가가 쓴 소설이니까라는 걸 계속 이렇게 기억하면서 읽었던 게 아닌데 책 좀 두툼한 두께인데 따라가면서 이 건축가였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다 읽고 났을 때 나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공간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살펴보고 싶은 네. 욕구가 좀 든달까요? 약간 촉각을 좀 되살린 것 같은 느낌? 만져보고 싶고 이렇게 만드는 그런 책이기도 했습니다. 임희정님, 건축으로 먼저 알게 되셨대요. 임희정님은 예. 아직 읽어보지 못한 책인데 책을 읽어봐야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작가이면서 이제 또 소설가이면서 건축가이기도 한데 어떠세요? 좀 교집합이 많이 있나요? 엄청 많습니다. 엄청 어떤 것들인지 사실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건축가를 꿈꾸고서 건축가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사실 저는 제가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것이 제 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콘크리트나 블록으로 건물을 만드는 것처럼 네. 글자 하나하나로 책을 만드는 과정이 같더라고요. 개념을 아, 잡고 플롯을 구성하고 그 사이사이에 어떤 디테일을 넣을 건지 음, 어떤 시퀀스를 만들 건지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똑같고 다른 점이라고 하면 건축은 수많은 사람이 개입돼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니까 네.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갈 수가 있어요. 어, 대신 굉장히 같이 함께 시너지가 나니까 즐겁죠. 근데 네. 뭐 작가님 잘 아시겠지만 글이라는 건 굉장히 고독하잖아요. 그쵸. 근데 오롯이 혼자서 끝까지 결론을 낼 수 있는 어, 가장 최고의 창작 형태의 어떤 장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만들어낸다, 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과정은 제가 봤을 때는 같아 보이고 네. 오히려 소설가 분들이 건축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않나요? 아, 건축이라는 건. 가능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뭐 건축하시는 분들이 반대하실 수는 있겠지만 네. 세상을 바꾼 건축가들 보면 음, 뭐 램쿠라스라는 건축가분들은 저널리스트예요. 네. 그분이 건축을 하시고 조각가였던 프랑크 게리는 진짜 걸작의 건축물들 만들어내시고 뭐 안도 다다오 선생 같은 다 경우는 너무 유명한 네, 사람들을 지금 권투 이러시는데. 선수였는데 건축을 하신 거잖아요. 네. 어떤 건축이나 라이센스가 필요한 일도 있겠지만 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사람이 뭔가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은 네. 한번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와. 오히려 소설을 만드시는 분들이 더 재밌는 공간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저 그런 와. 분들 있으면 도와드리고 싶어요. 도와주고 예, 싶다고까지. 만드실 수 네. 있게끔. 너무 멋집니다. 제가 그 많은 카페인 분들께도 그렇지만 이제 누구나 글 쓸 수 있어 쓰세요라고 얘기하기는 하는데 건축을 누구나 하라고 권하시는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다른 분야의 분들이 건축을 보시면 다른 걸 보여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대되시는 거군요. 네. 그럼 여기서 우리 지금 북카페 2부의 어깨쯤인 것 같으니까요. 준비된 퀴즈 듣고 가겠습니다. 북카페 2부 어깨 퀴즈. 어깨 퀴즈. 오늘 문제입니다. 소설 빛이 이끄는 곳으로의 미스테리를 푸는 키워드 중 하나가 빛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소설에서 절제된 빛의 향연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로마에서 가장 오래된 돔 구조로 된 건축물로 그 이름은 모든 신을 위한 신전이란 뜻인 옛 로마 신전은 무엇일까요? 자, 힌트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는 더 원합니다. 힌트를 조금 더 주실 수 있나요? 더 힌트를 드리자면 네. 하늘에 구멍이 뻥 뚫려서 어, 빛이 쭉 내려오네요. 그런 네, 구조의. 네. 그리고 판으로 시작합니다. 판으로 시작하는 네, 몇 글자인가요? 3글자입니다. 맨 끝에는요? 온이네요. 가운데는요? 이렇게 다 여쭤보려고. 가운데는 그냥 네, 참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카페인들 판,
온 이겁니다. 가운데를 채워주시면 됩니다. 뭔지 솔직히 다 아시겠죠? 모르시다면 지금 또 잊지 않도록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내주시면 저희 오늘 또 추첨해서 북카페 에디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음악도 챙겨 오셨어요. 첫 번째 곡은 어떤 걸로 고르셨나요? 아이유로 고르셨나요? 네, 예. 아이유로 골랐습니다. 좋아하시는, 반편지. 예, 좋아하시는 곡이군요. 너무 좋아합니다. 아이유의 반편지 듣고 갈게요. 초대석 오늘은 빛과 기억의 경이로운 설계로 펼쳐내는 건축 미스터리 북 로망스에서 펴낸 소설 빛이 이끄는 곳으로를 쓰신 백희성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음악 나가는 동안 건축가시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집에 대한 애정을 품게 되는 내가 머무는 공간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소설을 쓰셨기 때문에 네. 훅 여쭤봤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 카페인님들께도 들려드릴게요. 그러면 작가님, 백희성 작가님은 지금 내가 좋아하는 집에서 살고 계세요? 아내가 좋아하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질문 드렸더니 아니요 이러시는 왜요? 이렇게 제가 여쭤봤거든요. 많은 분들이 건축가는 자기가 좋아하는 집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공간을 만들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해요. 왜냐하면 건축가는 책을 읽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네. 나의 소중한 기억이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셨잖아요. 보신 분들은. 네. 결국에는 사람마다 다 각자 자기만의 공간이 있습니다. 저는 건축가가 어떤 좋아하는 공간이 생기면 그걸 강요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상대방을 읽고 느끼고 그 사람이 맞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정작 살아보지는 못하고 키를 주고 떠나는 존재가 건축가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건축가는 제 철학으로는 좋아하는 공간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로 고정되지 않으려는 네. 생각일 수도 있겠네요. 자, 7337 쓰시는 카페인이 오늘 힌트 많아서 좋다고 하셨고요. 힌트 오늘 너무 좀 강력하죠. 그렇지만 모르겠습니다. 오답, 찬란한 오답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6214 쓰시는 카페인님, 지난 가을에 다녀왔어요. 광장 앞 타짜도로 커피도 그립다고 힌트 하나 더 주신 것 같기도 너무 좋죠. 합니다. 네, 이 책 이야기 살짝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인공이 르미에르입니다. 그쵸? 네. 건축가고요. 여러모로 작가님 모습이 좀 겹치기도 하는데 네. 전화가 한 통 걸려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죠. 파격적인 조건으로 이 시태섬에 어떤 부동산 매물이 나왔다. 네. 그렇죠. 그러면서 시작이 되는데 이 르미에르라고 하는 이 인물 작가님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인가요? 건축가니까 더. 사실 제 모습 거의 그대로 거의 담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프랑스 이름을 이제 쓸 수밖에 없으니까 네. 최대한 제 이름에서 분신이 좀 담겨졌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제가 흰 백자 쓰거든요. 백희성이어서 네. 희다라는 뜻이 빛이란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 루미에르가 프랑스어로 빛이란 뜻이 있어서 그래서 루미에르라는 이름을 쓰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클레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의 성이고요. 그 친구분도 네, 좋아하시나요? 엄청 좋아합니다. 지금 모두가 너무 모두가 좋아하고 제가 뭐 계십니다. 소설 쓰면서 새로운 인물을 창조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최대한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의 이름을 다 썼거든요. 네, 다 제 지인들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주인공이 그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 매물 어떻게 이 가격에 이런 것이 하면 놀라면서 가는데 그리고 엄청 빠른 속도로 막 진행이 되잖아요. 네. 집주인을 막 만나러 어디로 또 이동하게 되고 네. 이런 스토리가 쭉 이어지는데 여기서 저는 되게 중요한 게 이 건축가, 이 류미에르라고 하는 인물의 호기심이 이 이야기의 플롯을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동력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예를 들면 그 류미에르는 이런 인물인 거죠. 시에나, 이탈리아 시에나의 그 캄포 광장을 네. 지도 보고 찾아가면 30분인데 네. 지도를 찢어버리고 일부러 오래전 이방인들이 어떻게 여기를 찾아갔을까를 체험하기 위해서 네. 일부러 한 2시간을 헤매는 인물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그럼 작가님 경험. 네, 제 경험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저는 오래된 고대 도시들은 반드시 지도가 없이 반드시 뭔가 다른 방식으로 길을 찾아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모든 곳은 광장으로 모인다라는 네. 옛날 로마 고대 격언도 있었고 그래서 그걸 겪어보려고 약간 이제 이번 교- 소설이 태동하기도 훨씬 전에 네, 훨씬 전이죠. 네. 거의 제가 23살 때 일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작가님 안에 이 요소가 다 있었던 것이네요. 네, 제가 경험하고 느끼고 또 듣고 아, 감동받았던 것들을 그대로 다 소설로 이제 싣게 됐죠.
그래서 어떤 200통의 편지를 써서 집집마다 넣고 답을 기다리는 이런 정도의 어떤 모험이라면 모험인 건데, 네. 그렇죠? 답장이 오리라는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렇죠. 것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항상 얘기해 주시는 게 뭐냐면 20살 때 주셨던 얘기인데 인생을 살면서 절대 실패나 시행착오를 뺏기지 마라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실패를 뺏기지 마라. 예, 무슨 말이냐면 제가 편지 썼을 때 답변 안 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주변에 네. 물어보면 야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실제로 하지 말라고 한 친구들 대부분이 해보지 않은 사람이 조언을 해줍니다. 어,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 조언해주고 또 경험해본 사람이 조언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얻은 결론과 제가 얻은 결론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 최대한 마음이 움직이면 무조건 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시행착오는 너 걸로 만들어라 항상 얘기해 주셔가지고 오, 저는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이고 이걸 해봐야겠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엔 주저하지 않고 그냥 바로 실행해 버립니다. 아, 그게 이제 아버지한테 배운 이제 실패를 뺏기지 마라. 네. 그 덕분에 사실 어떻게 보면 책도 쓸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끼는 사람들에게 또 전달해주고 싶은 네, 말이기도 네. 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원하는 일을 할 때 무조건 다음 여정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안 되는 것들이 계속 쌓여도 그걸 뚫고 나가면 음. 결국에는 진짜 재밌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소설에서 특히나 중요한 그 공간, 집, 그러니까 건축물이 두 곳이 나오잖아요. 네네. 시태섬에 있는 집이 있고 오래된 고택이 있고 또 거기서 집주인을 만나기 위해 이상한 게임으로 초대된 네, 것처럼 류체론을 그렇게 가지고. 오라고 막 네. 사람을 네. 그렇게 막 해가지고 갔더니 또 뭐 면회 시간이 안 돼서 또 기다려야 되고 막 이런 네.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그 루첼은 요양병원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 두 공간을 소설 속에 등장시키기 위해서 구상하실 때는 그때도 혹시 직업병이 있잖아요. 네. 건축가의 직업병처럼 뭔가 실제로도 도면이 있고 막 네. 이랬을까. 아, 그 얘기도 좀 들려주세요. 이게 진짜 직업병인데 저는 어떤 공간을 가면 뭔가 제가 약간 감동을 받거나 약간 놀래거나 하면 음, 일단은 거기에 있는 공간을 모두 다 눈으로 일단 체크를 합니다. 눈으로 네, 체크를 체크하고. 하고 가능하면 그려놓고 아, 그다음에 치수 같은 것도 다 재거든요. 네. 손가락이랑 발 이 사이즈로 다 재고 그다음에 이제 옆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아, 그것은 정말 예상 못한 다른 네. 사람의 반응까지 반응까지 수집하시는 제가 거네요. 왜 느꼈는지 판테온 가면 사람들이 엄청 감동받는데 음, 거기 오면 딱 들어가서 사람들이 점점점 바닥을 보고 가다가 고개를 들어서 눈이 하늘로 치켜 세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그 과정도 다 똑같은데 어, 그러면 저도 혼자 생각하는 거죠. 사람이 눈을 위로 올렸을 때 약간 영적인 감동을 받는 건가? 뇌과학자분들한테도 이걸 여쭤보니까 어, 아직 검증되진 않았지만 전두엽을 건드리는 것 같다. 눈을 올리는 게 뇌를 확실히 건드리는 것 같다. 다시 어, 말해서 옛날 고전의 그 건축가들은 그걸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걸 이제 찾아가는 역추적해서 이제 네. 추론하고 조사하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와, 그게 또 건축가의 또 약간 이상할 정도로 집착하는 또 네. 직업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알려주신 그 행동들, 이런 것들이 사실 소설 안의 주인공의 행동이기도 네, 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소설의 한 부분을 작가님 목소리로 직접 만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중에서 어떤 부분 고르셨어요? 저는 112페이지에서 113페이지 사이에 있는 글을 가져왔거든요. 네, 네. 가장 읽어주고 싶은 부분인 네. 거죠. 네, 그러면 이 부분 작가님 목소리로 듣고 가겠습니다. 그동안 건축을 하면서 이런 절제된 빛의 향연을 본 것은 로마 판테온 외에 처음이었다. 로마 판테온은 거대한 빛기둥 하나만이 내려앉지만 이 살롱에는 가늘고 기다란 빛기둥들이 수없이 내려앉았다. 이는 종교적 웅장함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빛의 향연이었다. 빛기둥이 선명하게 보이는 이유는 이 오래된 저택에 먼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먼지가 없었다면 빛기둥이 아니라 빛과 그림자뿐이었을 것이다. 먼지가 빛을 먹는 순간 빛의 비행을 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빛은 세상의 모든 것을 깨우는 존재였다.
빛이 새어 들어오는 천장의 찢어진 틈을 자세히 보니 유리로 막혀 있지만 투명해서 하늘과 구름이 흘러가는 것이 보였다. 마치 오래전 항해를 떠난 배의 낡은 갑판 아래 나무 틈 사이로 보이는 하늘 같았다. 또한 이 건물의 깨진 면이 그대로 노출되어 과거의 역사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흔적이 되었다. 만약 천장의 찢어진 틈을 감쪽같이 메웠다면 이 집이 겪었던 격동의 과거는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이 건물은 과거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새로운 삶을 부여받아 지금의 병원으로 되살아났다. 백희성 작가님 목소리로 소설 빛이 이끄는 곳으로의 한 부분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앞서 그 거대한 혹은 인상적인 공간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의 반응까지도 좀 이렇게 네. 살피신다고 하셨잖아요. 공간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하시고서 이 부분을 읽어주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아, 네. 장면을 또 상상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빛기둥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도 지금 이 소설의 한 부분에 네. 따르면 먼지가 없었다면 빛기둥이 아니라 빛과 그림자뿐이었을 것이다. 이런 부분도 이게 실제이기도 하지만 인생의 비유처럼도 느껴지기도 네. 하고요. 쓸모없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거든요. 음. 먼지도 우리가 털어내고 없애버려야 될 존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먼지 덕분에 우리가 어마어마한 공간들을 또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 먼지가 없으면 그냥 그 라이트처럼 빛하고 그림자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 빛이라는 것들을 느끼게 해주려면 결국 네. 먼지가 있으면 빛 기둥이 음. 만들어지는 거죠. 어, 그런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쓸모없고 하찮은 건 없다. 음. 어쩌면 쓸모없고 불편해 보이고 낯설어 보이는 것들은 어쩌면 깊은 사연을 갖고 있지는 않을까. 음.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관찰하고 하고 있거든요. 얘기 듣다 보니까 사연이라는 표현을 이제 많이 네, 쓰시는데 사연이라는 말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평가하거나 얘기할 때 쓰는 그 기능이라는 말보다 그 기능이란 말이 다 담지 못한 것까지 맞습니다. 넉넉하게 담아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기능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긴 한데 기능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고 또 그게 저는 사람의 기억이라고 생각하게 됐고 기억. 그래서 그 기억을 가지고 건축을 하는 작업을 해야겠다. 음. 그래서 사실은 그 초대형 세계적인 건축사무소에서 사표 내고 나온 거거든요. 아, 결국엔 이 책이 저를 이제 이쪽 세계로 안내해 준 거죠. 그러네요. 네, 이 또한 어떤 지금 네, 초대장이 날아온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정말 약간 어깨뽕이 올라갔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어, 정신이 약간 나가서 왜냐하면 제가 조 단위가 넘는 프로젝트를 2개나 당선시켰었고 물론 저 혼자 한 건 아니지만 팀원 네. 같이 해서 때론 팀장으로서 때론 파트너로서 건축가로서 작업하면서 제가 만드는 건 정말 세상에 없는 정말 엄청난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음, 오래된 고택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이게 무슨 감정인지 처음에 되게 몰랐어요. 어, 혼란스러웠고 제가 생각하는 건 하이 테크놀로지나 자본을 많이 들여서 좋은 건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낯설고 낡았고 오래됐는데 왜 이게 내 마음을 자꾸 움직이지? 음, 거기서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축은 사람들의 기억을 담는 공간이구나라는 걸 네. 깨닫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사표를 내고 독립을 하게 됐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책으로, 네, 소설로 또 네. 작가님을 만나게도 된 것 같기도 하고요. 0024 쓰시는 카페이님이 요즘 따라 하는 일이 육체적으로 고되어서 퇴근 후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서 듣고 있었는데 센강에서 문득 이야기거리를 발견했다는 말부터 위로가 된다고 이렇게 사연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226 쓰시는 카페이님 읽으셨대요. 음, 읽다 보니 정말 끊을 수 없는 추리와 긴장감, 끝끝내는 감동으로 멈출 수가 없었어요. 결국 책 속에서는 빛이 이끌듯 새벽 내내 저 또한 빨려 들어가듯 홀린 이야기였습니다. 기대 이상이어서 프랑스인 절친에게 바로 얘기했더니 엄청 흥미로워하고 또 네. 그렇게 반응을 보였다고 최고입니다 하고 사연 감사합니다. 주시기도 네. 했고요. 박선영님은 2주간 독서 모임에서 읽으셨대요. 음, SNS 책 리뷰도 했었는데 작가님이 좋아요 눌러주셔서 더 각별해요. 고맙습니다. 와, 이 또한 네, 네. 좋은 이런 얘기들입니다. 인생의 비유 같은 순간들이 이 책 안에 참 많았는데 이런 부분도 그랬어요.
그 요양병원으로 이제 네. 이동이 되면 거기서 열쇠로 이쪽 문을 열었는데 그럼 네. 이제 이쪽을 돌렸으면 이쪽이 열려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엉뚱한 다른 쪽이 네. 열리는 것 같은 느낌. 이것도 약간 우리 삶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지 맞습니다. 않나 싶었거든요. 그렇죠. 가끔 보면은 이제 저희 아버지가 항상 해주시는 얘기인데 인생의 타이밍 같은 게 있대요. 그러니까 문 얘기해 음, 주시면서 무슨 얘기해 주셨냐면 저 문이 열렸다가 금방 닫힐 것 같은데 빨리 네. 뛰어가서 그 기회를 얻어야 될 것 같은데 뛸 필요 아, 없다는 거예요. 뛸 필요가 없다고? 그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또 열린대요. 그러니까 인생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네가 아, 준비될 때를 기다렸을 때 열리는 문이 너의 문이지 타이밍을 쫓으면 안 된다고. 네. 남들이 저 문 닫히니까 빨리 들어가야 돼 음, 이러면 결국에는 들어갔지만 내가 원하는 문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타이밍보다는 그래서 인생도 보면 이 문이 열리진 않았지만 네. 다른 문이 열렸다는 거는 그 문이 꼭 나를 기다리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하게 와, 됐습니다. 엄청 위로가 되는 말씀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아버지 말씀을 좀 들었기 때문에 작가님이 살아오시면서 조금 더 여유를 품을 수도 있었겠네요. 네, 급할 거 하나도 없다. 아, 그리고 저희 98세 그 대신 우리 이제 외할머니 계시는데 할머니 네. 항상 얘기하시는 게 음, 저한테 그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음. 순식간에 지나가는 걸 최대한 길고 느리게 만들 방법이 딱 하나가 있대요. 어, 그건 추억을 만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 추억이 없으면 인생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추억이 네. 있으면 인생이 더 길어지고 더 풍족해진다고. 그쵸. 그래서 그 추억 만드는 방법은 바쁘게 사는 거가 아니라 음, 조금 바쁘게 살다가도 잠깐 펜이나 이런 걸 내려놓고 조금 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진짜 중요한 게 저는 가족이지 않을까. 아, 그래서 책 주제도 결국엔 사실 가족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족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우리 수뇌부도 지금 명언 제조기라고 네, 아닙니다. 얘기하셨는데요. 네, 자, 여기서 음악 듣고 갈게요. 어떤 음악 이번에 들어볼까요? 이루마의 Kiss the Rain 네, 이 좋아하시는 곡이죠?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네. 좋아하시는 곡. 네,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북카페 초대석 책 빛이 이끄는 곳으로고요. 백희성 작가님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음악 나가는 사이에도 작가님이 해주신 얘기 너무 재밌고 작가님도 얘기하신 거 재밌으시죠? 어, 아니 뭐 잘 들어주시니까 아, 그래요? 감사하죠. 네. 예. 이게, 제가 되게 궁금했던 것이 건축가와 소설가를 이렇게 우리가 같이 좀 놓고서, 나란히 놓고 좀 비교를 해봤잖아요. 근데 작가님이 건축하실 때는, 변수가 생기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죠. 네. 건축가로서 맞닥뜨리는 변수는 좀 달갑지 않은 것들이 호재고 이런 경우 없지 않나요? 대부분 좀 변수라는 것은. 중간 과정에서의 변수는 정말 너무 힘들고 그걸 이제 그렇죠.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근데 또 해결하면서 또 기가 막히게 또 드라마틱한 해법들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변수는 열어두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열어둔다고요. 건물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건축가가 다 만드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건축가 건물 좀 일부 만들면 마지막 나머지 채우는 건 사는 사람의 추억으로 채우는 것 같아요. 근데 아, 그거는 변수라기보다는 열린 결말이죠. 그렇죠. 열린 저도 결말. 예상하지 못하는. 어, 그래서 완성되고 나면 항상 1년 이내에 계속 방문해요. 또 방문하고 계속 피드백을 받고 그러면서 이 공간을 또 이렇게 쓰시는구나. 전혀 음, 예상치 못한 또 그렇죠. 결론도 얻게 되고 소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소설도 이 소설도 사실 저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처음부터 이 결론까지를 다 꽉 이렇게 구상하지 설계도 않고 빽빽한 설계도처럼 하신 게 아니 아니었던 아닙니다. 거예요? 그래서 중간 이후부터는 제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있었고 근데 네. 이거는 제가 글을 쓰면서 느꼈던 되게 신비한 경험이었는데 음. 여기 있는 주인공들이 서로 얽히면서 스스로 결론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쓰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 쓰면서도 눈이 퉁퉁 부을 정도 울기도 하고 지금도 저는 후반부는 못 읽어요. 읽으면 자꾸 눈물이 나고 그 얘기해 주셨던 분들 한 분 네. 한 분 표정이 다 보이니까 뭐 자꾸 음. 되게 마음이 좀 아려오거든요. 근데 왠지 울면서 음. 노트북으로 쓰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노트북을 그 샀죠. 앞에 예. 계신 작가님을 상상하니까 왜 예. 자꾸 웃음이 나기도 하는데. 네. 저도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 어. 진짜 엄청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일부러 그럼 낭독 부분을 좀 뒤로 하진 않으신 예, 거예요? 뒤는 못 읽습니다. 제가 한번 어떤 낭독할 기회가 있어서 한번 가서 낭독하다가 울어가지고 엉망이 됐거든요. 아, 네. 네, 지금 자꾸 눈물이 나는데 막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눈물 안 나는 중간 부분에서 좀 가져왔습니다. 스포에 문제 없는. 그렇군요. 예. 자, 이서우 님이요. 아이들 키우면서 새겨들어야 할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신다고 이렇게 사연 주셨는데, 앞서 또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 외할머니가 해주신 말씀 전달을 해주셨잖아요. 네. 제가 안 그래도 음악 나가는 사이에 또 그 질문을 드렸어요. 아버님이, 그러니까 작가님께, 너 이제 너가 하는 거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멋대로 해라. 멋대로 해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근데 진짜로 멋대로 하면 어떡하지? 이게 좀 걱정되는 경우들도 있기도 하잖아요. 부모 맞아요. 입장에서. 예. 근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작가님 믿는 구석이 있으셨을까? 조금은?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나중에 아버지한테 여쭤봤더니 아버지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부모라는 건 자식에게 유사한 DNA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라 음, 누구보다 자식을 잘 안 되는 거예요. 음, 자식을 소유하려고 하고 자식에게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하면 자식을 망치지만 제3자 남처럼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갈지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충분히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제가 막 살아라 해도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아셨던 거고, 또 하나는 제가 나중에 여쭤봤어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근데 왜 그 막 살아라고 했다 했더니 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신 게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네. 말씀드렸죠. 아버지 얘기를 듣고 나 보니까 자식을 소유하지 않고 정말 한 인격체처럼 그냥 남처럼 인정해주면 부모가 가장 인생의 중요한 조언자가 되지 않을까. 네. 가장 이 사람한테 필요한, 과거의 자기라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선택이 그 야기하는 문제점들 혹은 그거를 스스로 경험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언자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도 공감하셨고, 저도 지금 아이들한테도 저는 거의 아무것도 안 해주는 편이에요. 스스로 이제 할 수 있게끔 계속 유도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정말 좋은 조언자가 될 수 있는 부모님, 그러니까 소유하려고만 하지 않으면, 네,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해주신 얘기들이 사실 이 소설에서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모와 자식의 맞습니다. 관계, 그 가족을 이룬다는 것에 또 거기서도 공기처럼 떠도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다 연결이 되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 이제 두 개의 공간, 지금 시태섬에 있던 고택을 두고 그다음에 루체르에 있는 요양병원을 보고 네. 다 너무너무 매력적인 공간들이거든요. 그래서 따라가다 보면은 여기 뭐 그 설계도가 나오기도 하지만 이 책 안에 살짝 그 그려져 있기도 하지만 상상해 보게 되고, 저는 이제 따라 읽으면서 그럼 이제 그 앞에 그 고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생각이 막 들잖아요. 네. 당연히 버려두지 않죠. 그러니까 다시 또 이제 되돌아가는데, 돌아가자마자 이게 쭉 걸어가다 마룻바닥에 훅 빠진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건축가로서도 그렇고, 그냥 소설가로서도 그렇고, 뭐 복도라든지 문, 마룻바닥, 천장, 뭐 많은 이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이 뭐 이렇게 뭐랄까요, 알고리즘처럼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유독 좀 유심히 보시는 것이 또 있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바닥을 유심히 봅니다. 바닥. 그리고 최대한 사람 손이 닿는 부분을 유심히 보는 편입니다. 이게 그 이제 유럽 저택들 보면은 이제 영화에 나오면은 네. 이 저택이 오래된지 아닌지를 바로 알 수 있어요. 음. 벽난로 위에만 보면 되거든요. 벽난로 벽난로 위에. 위에가 이제 약간 대리석 선반으로 돼 있는데 네. 거기가 울퉁불퉁하면 오래된 고택이고 거기가 반질반질 평평하면 그냥 세트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 분들은 가족들이 어디론가 떠나고 전쟁을 가거나 어디 떠나면 사진을 찍어서 그 위에 올려놔요. 네. 그 선반을 보면서 엄마가 맨날 닦는 거예요. 그 사진 닦고 선반 닦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 닦는 부분이 폐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참 감동적인. 할머니가 공선. 패어서 놓은 거, 네. 엄마가 펴놓은 거, 이런 것들이 어머니들이 손길이 거기에 고스란히 묻어 있는 거죠. 문손잡이에도 사실은 이 사람의 문을 여는 스타일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거든요.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손길이 다 있는, 그리고 바닥 나무도 이 사람이 어디에서 주로 서 있었고 그리고 어디가 닳았는지를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 공간에 있었는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손때가 많이 묻어 있는 그런 부분들 최대한 많이 보는 편입니다.
지금 이 얘기 듣다 보니까 그러면 작가님은 진짜 좀 오랜 공간, 뭐 고택 얘기도 네. 했지만요. 그런 공간에 가면 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엄청 바쁘죠. 그러니까 한 볼 번에 게 볼 너무 수도 많고. 없고요. 예. 수십 번 가야 됩니다. 아, 여러 번 가서 또 보고 또 10년 후에 또 가서 또 보고 계속 네. 그런 식으로 보는 거죠. 이 소설에서는 이제 아름다운 부분이 뭐 자연의 나팔관 부분도 너무 아름다웠고요. 네. 요양병원 그리고 이제 집 시대섬에 있는 집에서의 그 빗방울 실로폰 얘기도 참 아름다웠고 빗방울 실로폰 얘기는 또 얼마 전에 북카페에서 문장 카페스로 오프닝으로 네네. 이제 소개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작가님 실제로 네, 제가 만드신 거라고. 제작했던 예. 그런 제품이어가지고 네. 이제 요 얘기해도 되나요? 네, 어떤 얘기? 해도 돼요. 해도 예. 되나요? 시간이 어떤 없으면 원리인지 간단히 간단히 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밖에 그 빗방울이 저희 그 난간에 때리는데 네. 난간에 스텐으로 돼 있어서 막 띵띵띵 소리가 너무 짜증이 음. 나서 어. 저는 짜증이 나는 것들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어. 그 빗방울 소리 정말 싫다 싫다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빗방울이랑 소리랑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빗방울 음. 소리가 없는데 마찰음이 소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소리만 좋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하다가 아. 실로폰이 빗방울처럼 두들기는데 좋은 소리가 나네. 그래서 어. 빗방울이랑 실로폰을 합쳐보자 해서 레인드랍 자일로폰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게 아. 또 제품으로 만들어져서 많이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네. 그거 덕분에 이제 또 저도 또 되게 재밌는 경험을 하게 됐죠. 와, 나의 불편함이 어떻게 네, 보면 전 불편함은 무조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세계로 가는 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이것 때문에 디자이너가 됐습니다. 가구 디자이너. 아, 진짜요? 이거 만들다가 친구들한테 보여줬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이거 출품해 보자고 해서 어. 제가 난 출품 못한다. 난 디자인 교육 안 받아서 안 된다 했더니 네. 이 친구가 저한테 했던 게 반 고흐, 모네,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두 음. 아마추어야.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우리에게 건축 네. 얘기하실 때처럼 똑같이. 네.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네. 교육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아마추어가 세상을 바꾸면 프로들이 와서 그걸 교육 과정으로 만들어서 학제를 만들고 프로를 만들지. 결국에는 아마추어냐 프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내가 무엇을 왜 만드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친구가 출품을 대신 해줬고 제 이름을 해서 해줬고 당선이 돼서 이탈리아의 가구 회사가 이걸 만들고 전 갑자기 디자이너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디자인 가구들을 만들게 됐죠. 그렇군요. 네. 아니, 작가님 주변에 친구조차도가 아닌지 사실 친구 너무 중요한 건데 친구도 아까 네. 뭐 가족 이렇게 다 멋있는 조언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네요. 그 친구한테 너무 감사하죠, 사실. 음. 그 친구 덕분에 이제 프랑스 되게 유명한 디자이너거든요. 그 친구의 이름도 혹시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아, 네, 아끼고 계시는 거군요. 아니, 네. 이름이 너무 특이해가지고. 그 특이해서 네, 그래서 이름이 넣으면 좀 약간 분위기가 너무 깨져가지고. 발음 같은 것도 중요하니까. 네, 네. 그래서 못 넣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퀴즈 정답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신을 위한 신전이라는 이름의 로마에 있죠. 이 신전 무엇인가요? 판테온입니다. 판테온. 네, 중간에 한번 정답 얘기하시기도 했고요. 우리가 이제 테즈만 빼고 힌트 다 드리는 거. 오늘은 0024 쓰시는 카페인님, 7700 쓰시는 카페인님, 6214 쓰시는 카페인님 세 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이끄는 곳으로 북카페 에디션으로 보내드릴 텐데요. 0024, 7700, 6214 쓰시는 세 분은 북카페 홈페이지 오셔서 선물방에서 이름, 번호 확인하시고 실명, 성함과 주소 등등 책 발송 가능하도록 정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북카페 에디션은 무엇으로 그려주실 건가요? 이제 건축가니까 네, 좀 약간 건축적인 스케치를 좀 해볼까 합니다. 건축적인 스케치. 네. 근데 우리가 딱 보면 뭘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지금 제가 이제 펜을 딱 대면 그려질 텐데 아직 구상은 안 했거든요. 근데 열린 네, 열어둔. 열린 그리고 제가 그 이제 여기 쓸 때도 네. 똑같이 쓰지 않거든요. 다 다르게 그때 이제 마음으로 약간 기도하듯이 이분이 필요한 메시지이길 바라면서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네. 받으시는 분에게 딱 맞는 그런 그림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일단 한번 스케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북카페 에디션입니다. 건축적인 스케치를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와, 빛이 이끄는 곳으로 오늘 얘기를 이렇게 쭉 나눠봤는데 다음 책이 궁금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작가님의 다음 책. 다음 책은 이제 이 출판사에서 동일한 출판사에서 네. 나올 것 같고 오래된 우리나라의 그 가옥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이야기들로 좀 약간 이제 한국판 빛이 이끄는 곳으로를 만들 것 와. 같습니다. 네. 한국판 빛이 이끄는 곳으로. 네. 이게 또 우리 네. 이곳의 얘기라고 하니까 더 궁금하기도 해요. 사실 한국이 더 할 더 얘기가. 따뜻하고 더 절절하고 그 약간 감동적인 스토리가 너무 많거든요. 아. 한국은 제가 생각했을 땐 스토리텔링의 나라입니다. 음. 길거리 이름조차도 다 이유가 있고 산 이름도 다 이유가 있는데 네. 유럽은 길 이름 뭐 나폴레옹 3세가 거리면 넝트도 있고 스트라스부르도 있고 파리 다 아. 있습니다. 근데 네. 우리는 각 지방마다 동네 이름도 다 이유가 있고요. 그쵸. 수원은 뭐 무수자 근원 원자 쓰거든요. 음. 그 뭐 가뭄이 와도 물이 안 끊기고 홍수가 나도 물이 범람하지 않는다고 해서 네. 수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참 모든 지역엔 다 이유가 그러네요. 있고 스토리가 있어서 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더 감동적이지 않을까. 네, 다음 소설을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북카페에다 이렇게 오시는 길에 곡 3곡 준비하셨는데요. 네, 마지막 곡은 무엇인가요? 루도비코의 누볼 비앙쉬. 네. 이 곡을 준비하신 이유는? 제가 이 연주를 들으면서 글을 좀 많이 씁니다. 아. 그래서 혹시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혹시 음악이 필요하시면 이 음악을 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이 음악 들으면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카페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